여러분 상장사 이라면 나름대로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에 상장을 했든 아니면은 코스닥에 상장을 했든 상장을 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인정받은 기업들이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은 기업들이 이게 참 심각하네요.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쓰는 표현을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쓸 때는요 3년 이상 그래야 되니까 3년 이상 1년만 이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낸다 하면 이거는 굳이 뭐 한계기업이라고 안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 얼마나 되나?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여러분 2분기까지예요. 2분기까지 보면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2019년 2분기는 1276개 중에 434개였어요. 그래서 34.01%가 쉽게 말하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분기에는요 1275개 중에 549개 무려 43.06%가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입니다. 44%면요 여러분 10개 중에 4개 기업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10개 중에 4개가 넘는다는 뜻은 그만큼요 그만큼 상황이 지금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3분기 들어 좀 좋아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도 언감생심이에요. 좋은 기업들만 좋지 대부분의 나머지 기업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벌어서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1이면 1이 되면 돈 벌어서 이자를 낸다는 거예요. 1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 벌어서 이자 못 낸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1.5 정도 되면 기업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일반적으로 벌어서 돈을 못 낸다 이런 사람들을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좀비기업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진짜 안타깝게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비기업,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의 지원금을 먹고 버텨내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정부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기업 수가 얼마인지도 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 파악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직원들 중에 일부를 자르지 않고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을 보낼 때 주는 지원금이 고용유지지원금이거든요.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8만 곳이 넘습니다. 8만 곳이. 이들 기업들도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이 12월이면 끝나고요. 내년에 1월, 2월에 끝나는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계기업 비중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사업 구조 조정을 할 거고 그에 따라 정리해고도 할 거고 그러면 가뭄, 태풍, 실업대란은 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이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나쁜 게 어디냐. 바로 코스닥사예요. 코스닥에 등록된 데. 상장 기업 중에서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많아요. 한계기업이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말입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549개 중에 166개 삽니다. 쉽게 말하면 30.24%예요. 그러나 코스닥사에서는요 383개입니다. 69.72%입니다. 69.76%.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거 잘못 투자하면 박살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자동차 부품, 전자 장비, 디스플레이, 또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업체,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결국 보면요, 우리의 어떤 전통 산업 중에서 잘 나간다는 업종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예. 자동차 부품, 전자 장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장 기업들의 한계 기업 비중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예. 한계 기업들의 어떤 상장사들의 좀비 기업 될 수 있는 수준이 말입니다. 이제는 업종 불문하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 업종 불문하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기업들이 다 폭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표에서 보면 한계 기업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다시 말해서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비중이 말입니다. 2014년에 28.6%였어요. 예, 2015년에 25.7%, 그리고 2016년에는 25.8%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요, 17년에는요, 28.7%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오면 완전히 폭망합니다. 폭망. 문재인 정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2018년에 32.9%고요. 예, 2019년 지난해도 32.9%예요. 32.9%. 예. 그러니 올 상반기에는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43.06%까지 올라갔으니 기업이 제대로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깡거리 규제에 깡거리 규제. 예. 뭐 3% 룰부터 시작해서 다중대표소송제, 집단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과징금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노사관계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고자나 실직사가 노조에 가입해서 회사를 활보하고 다닐 수도 있고요. 사업장을 폐쇄할 수도 있고. 이게 봐요. 제가 봐서는요, 이렇게 되놓으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정권 때 가서 노조들이 실제 사업장을 점거하고 폐업을 하는, 파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배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했죠. 서서히 침몰하는 거 막기가 진짜 힘들어요. 갑작스럽게 침몰하면 그나마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데, 서서히 침몰하면요, 이 깨달으면서 침몰하잖아요. 그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계속 이렇게 정부가 규제 중심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업은 대한민국의 역군이에요. 대한민국의 일꾼이고요.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규제 폭탄을 때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